예, 정유라의 변호사죠. 페터 마틴 브랭켄베르가 이게 갑자기 사망을 했죠. 네.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새 변호사 선임했다는데 스타 변호사랍니다. 그렇습니다. 덴마크에. 덴마크의 스타 변호사라고 이제 덴마크 언론에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변호사 에릭센이라는 변호사가 이제 어떤 이름으로 스타 변호사가 됐냐면 예. 범죄자의 친구라는 닉네임도 붙었어요. 이건 뭐냐면 사실은 그 대중 사회 이슈거리가 되는 부분에 변론을 앞장서서 맡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돼서 예전에 2016년도에도 3명을 살해한 남성 간호사 변론을 맡았어요. 덴마크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센세이션한, 사건이고요. 예. 그다음에 15살 소년에게 화염병을 던진 청소년의 또 변론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또 승소율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이슈거리가 되는 어떤 범죄가 있으면 이 에릭센 변호사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 변호사인데 정유라가 지금 에릭센 변호사를 선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송환 거부 재판에 승소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지금 근데요, 보입니다. 지금 팀장님이 스타 변호사 좋은데 이제 유럽 같은 데에는 법률 보험이 있어요. 이제 독일에서 렉스슈츠라고 그러는데 혹시 자기가 어떤 법률적인 상황에 말릴 때를 대비해서 변호사 비용 보험을 듭니다. 그거 듣는 사람 많아요. 저도 독일에 있을 때 들었었어요. 그런데 정유랑 그 보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돈 어디서 나죠, 이 사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죠, 사실은. 그게 궁금한. 사실 그렇죠. 그게 모든 걸 답변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갑자기 사망한 그 전에 변호사도 엄청난 돈 수임료를 받는다고 예.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예. 스타였고. 그렇다고 하면 정유라가 지속적으로 누군가의 조력을 받거나 누군가의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재판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죠. 예. 지금 재판도 보면 이게 1심이지만 2심, 3심까지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 동안 계속 변호사한테 대금을 지불해야 수임료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 자체에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 말로 그죠. 옥바라지를 누군가 하고 있는데 그 실체하고 자금이 누구냐는 거죠. 한마디로 끝내주시는군요. 예. 그런데요, 정유라 구금 연장은 받아들여진 거죠, 법원에서. 그죠? 지금? 네, 맞습니다. 구금연장은 받아들여졌는데요. 그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유라 측이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달 17일 날 사실 검찰청에서 이제 구금을 연장하는 결정을 했더니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현재 지방법원에서 4월 19일 날 이제 이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덴마크 현지 소식에 의하면 당일 날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아하. 합니다. 그러니까 구금이 연장되는 것은 당연하다 보니까 정유라 측에서 아마 동의를 해서 현재는 구금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송환 거부 재판 4월 19일. 예, 4월 19일인데 지금 이런 분석이 조금 있습니다. 짧게 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새로 에릭센 변호사가 재판부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유라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이유가 뭐냐? 1월 1일 날 체포가 돼서 22개월 된 아들과 헤어져 있다. 굉장히 인권을 중시하는 덴마크 법원에 호소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4주간의 이런 어떤 구금 연장 요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한 이유는 바로 송환 거부 요청. 덴마크 사법기관에 계속해서 태클을 걸거나 이의 요청을 할 때는 예. 불리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송환 거부, 고법, 대법원까지 갈 이런 전략으로 한다. 이런 지금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정유라의 문제는 우리로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한국에 들어올 겁니다. 그것만은 정유라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